새벽 형광등 아래 나도 손님보다 카드값 날짜부터 세고 있었죠. 옆집은 웃음소리로 붐비는데 내 가게 공기만 차갑더군요. 그날 단골 한 명이 돌아서는 걸 보고 이게 경기 탓만은 아니겠다고 싶었어요. 새벽 4시 20분이면 늘 눈이 떠졌어요. 알람보다 먼저요. 이상하게 그 시간만 되면 가슴이 먼저 하루를 겁내더군요. 초겨울 공기 뚫고 도매시장부터 다녀오는데도 머릿속은 반찬 생각이 아니었죠. 카드값, 월세, 밀린 날짜들만 자꾸 줄을 섰습니다. 가게 문 열면 형광등이 꼭 한 번씩 깜빡였어요. 그 아래 서 있으면요. 손님 맞을 준비보다 오늘도 얼마나 비나 계산하게 되더군요. 밤이 되면 공책을 꺼냈습니다. 원망일기라고 적어놨죠. 오늘도 손님 없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또 쓰고 또 썼어요. 여길에 박소연 씨는 늘 분주했어요. 웃음도 크고 손님도 많고요. 보고 있자니 부러운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미정은 말없이 옆에서 반찬통을 닦고 봉투를 챙겼어요. 그런데도 가게 안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죠. 제 표정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말끝은 짧아지고 한숨은 길어졌습니다. 손님이 들어와도 반가움보다 경계가 먼저 나갔어요. 글쎄요. 그게 얼굴에 다 적혔던 것 같더군요. 그날도 별다를 것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래 다닌 단골 한 분이 제 앞에서 멈추더니 처음으로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단골이 돌아서는 등을 보는데 이상하게 발이 안 떨어졌어요. 붙잡아야 하는데 먼저 떠오른 건 제 눈빛이었죠. 오늘은 그냥 다른 데 볼게요. 그 말이 자꾸 맴돌더군요. 서운했는데 곧 제 말끝이 먼저 손님을 밀었나 싶었어. 글쎄요. 늘 세상이 박하다고만 여겼는데 그날은 형광등 아래 제 얼굴이 더 차갑게 보여서 좀 멈칫했습니다. 상인의 최상무가 툭 던졌죠. 요즘은 감성도 경쟁력이에요. 자존심이 확 상했는데 이상하게 바로는 못 받겠더군요. 속으로는 변명만 불어났어요. 경기가 이래서, 날씨가 이래서. 그러니까요. 입은 세상 탓을 하는데 가슴은 자꾸 저를 보게 됐죠. 밤에 멍하니 넘기던 짧은 영상 하나가 손을 붙들었어요. 카르마는 벌이 아니라 반복 감정이라는데 숨이 잠깐 얕아졌습니다. 반복한 감정이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이 현실을 굳힌다. 그 문장을 보는데요. 남 탓으로 눌러둔 금이 안에서 먼저 갔던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다시 왔는데 반찬통보다 휴대폰을 먼저 붙잡았어요.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 그 말이 이상하게 제 하루보다 더 또렷했죠. 새벽 공기가 유난히 축축했어요. 휴대폰 화면만 밝았죠.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는 문장을 몇 번이나 넘겨보다가 괜히 손끝이 차가워지더군요. 처음엔 다 허튼 소리 같았죠. 그런데요, 결핍만 보고 있으면 몸도 결핍 쪽으로 굳는다는 대목에서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 아래 선반을 닦는데 거울처럼 유리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입꼬리는 내려가 있고 눈은 먼저 의심하고 있더군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미정이 국통 뚜껑을 닫다가 저를 한번 보는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상하게 그 침묵이 더 시끄럽더군요. 괜찮냐는 말보다 아프게 들렸죠. 옆 가게 박소연 웃음소리가 또 넘어왔어요. 예전엔 믿기만 했는데 그날은 문득 궁금했어요. 저 사람은 뭘 먼저 보고 하루를 여나 싶었죠. 손님 하나가 들어왔다 나가는데 저는 반사적으로 카드값부터 떠올렸어요. 그러고 나서야 알겠더군요. 손님보다 부족한 돈을 먼저 맞이하고 있었다는 거려. 밤엔 원망일기를 펼쳤다가 덮었어요. 오늘도 없었다를 쓰려는데 글쎄요. 없었던 건 손님만이 아니라 제 여유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내일은 매출보다 표정을 먼저 보자고요. 아주 작은 실험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결심만으로도 가게 공기가 조금 달라진 듯했죠. 문 닫기 직전이었죠. 월세 문자까지 뜨는데 손님은 반찬통만 뒤적이다 나가더군요. 그 뒷모습 보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미정이 괜찮다고 했죠. 그
금방 나아질 거라고. 근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럽던지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처음으로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소연 가게 쪽에서 웃음소리가 넘어왔어요. 그날은요, 그 웃음이 축하처럼 안 들리고 비웃음처럼 바뀌더군요. 참 못나 보였죠, 제가.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탁 내려놨어요. 왜 나만 이러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결국 세상 탓 같은 말을 쏟아냈던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한참 말이 없었죠. 그러다 조용히 그러더군요. 손님들이 무서워한다고. 당신 얼굴부터 얼어 있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제일 아팠어요. 그 순간엔 참피보다 화가 먼저 났습니다. 나도 매일 버티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미정한테까지 억울함을 들이밀었어요. 그런데 말을 쏟고 나니까요. 가게 안이 너무 조용해졌죠. 형광등 우는 소리만 들리는데 방금 내 목소리가 제일 사나웠다는 걸 알겠더군요. 끝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울진 않으려고 했는데 숨이 자꾸 끊겼죠. 그러니까요. 화를 낸 게 아니라 오래 참은 겁이 밖으로 터진 거였어요. 월세 날이 오면 늘 숨부터 막혔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숫자보다 제 얼굴이 먼저 보이더군요. 아, 내가 또 누군가를 밀어낼 뻔했구나 싶었어요. 통장은 여전히 얇았습니다. 글쎄요. 사정이 나아진 건 아니었죠. 그런데 불안을 손님에게 건네는 일만은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엔 카르마라는 말을 벌처럼 들었습니다. 잘못하면 되돌아오는 무서운 것. 그런데 아니더군요. 내가 반복한 표정의 메아리. 그런 것 같았습니다. 차갑게 말하면 차가운 하루가 남고 급하게 굴면 관계도 급히 달아갔죠. 그러니까요. 오늘의 말투가 내일의 운명을 조금씩 쓰고 있었던 거예요. 가게 문 닫고 혼자 앉아 있으니 미정의 조용한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내가 힘든 줄만 알았지. 내 공기가 누군가를 얼마나 얼게 했는지 이제야 보였죠. 원망일기 마지막 장을 넘기는데 손이 한참 머물렀습니다. 세상이 날 버린 줄 알았는데 어쩌면 내가 먼저 세상을 밀어냈던 건 아닐까? 그렇게 적게 되더군요. 그 문장을 쓰고도 삶이 갑자기 쉬워지진 않았어요. 카드값은 남아있고 월세도 다시 오겠죠.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 마음의 방향은 고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는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어떤 얼굴로 문을 열까? 두려움을 먼저 드릴지 아니면 작은 기대를 먼저 맞이할지 말이죠.